나스는 정말 시놀로지만 써봤던 제가 처음으로 유그린 제품을 써보게 됐습니다. 저는 나스와 하드디스크에 대해서 아주 보수적인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 교체에 대한 니즈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요. 객관적인 하드웨어 사양이 워낙 뛰어나고 특히 이번에 시놀로지 하드디스크 호환성 문제로 고민도 하고 있던 참이라 새롭게 써보게 됐어요. 이번에 써본 제품은 6베이를 갖고 있는 유그린 DXP 6800 프로입니다. 유그린이 최근 나스 시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이유는 바로 하드웨어 스펙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CPU는 인텔 코어 i5 12356 프로세서를 갖고 있고 8기가 DDR5 메모리 내장에 최대 64기가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기본으로 듀얼 10기가빗 포트를 갖고 있어서 이번에 서버렉에 있는 10기가빗 스위치에 포트 2개를 링크 어그리게이션으로 묶어서 사용했습니다. 현재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놀로지 서버를 딱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그것도 10기가빗 카드를 별도로 구입해서 설치한 거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겨우 6배의 제품이 기본으로 듀얼 10기가빗 포트 구성을 갖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HDMI 포트가 있어서 별도의 기기 없이도 자체적으로 현재 나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또 전면에는 2개의 썬더볼트 4 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장 SSD에 촬영된 원본을 바로 나스로 올려서 모든 작업자가 손쉽게 파일에 접근할 수 있어요. 혹시나 싶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썬더볼트 4 포트는 데이터 전용입니다. 영상 신호는 나오지 않으니까 이 점은 참고해주세요. 제품의 생김새와 용도를 보면 누가 봐도 나스지만 하드웨어를 보고 나니까 애초에 유그린은 소형 컴퓨터를 만들고 나스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6개의 하드디스크 베이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하드디스크 베이 디자인도 시놀로지와 큐넷과는 다르게 좀 더 쉽게 장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더했는데요. 이 부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모로 하드웨어 스펙과 포트 구성에 있어서는 다른 제조사와 비교하기 힘든 수준으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작 나스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갖추기 힘든 수준의 포트 구성인데요. 본인이 기대하는 나스의 용도와 상관없이 이런 정도의 하드웨어 포트 구성이 있다면 뭐든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길 것 같죠. 시놀로지의 DSM은 나스 운영체제의 표준이라고 봐야겠죠. 마침 제가 거의 유일하게 경험한 나스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번에 UGOS를 쓰는 내내 머릿속에서는 계속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첫인상은 유그린에서 시놀로지의 디자인과 레이아웃을 교과서 삼아서 많이 스터디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초기 화면 구성도 그렇고 제어판, 스토리지 등등 나스의 유지보수를 위한 주요 앱들의 디자인이 매우 비슷해요. 그래서 별다른 노력 없이도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롤모델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참고해서 나름의 방식으로 잘 소화했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아직은 시놀로지가 제공하는 솔루션이나 나스 생태계가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액티브 백업 폴 비즈니스, 액티브 백업 폴 MS365, 액티브 백업 폴 구글 워크스페이스 같이 제가 실제로 회사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솔루션이 워낙 막강하기는 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유그린에서도 계속 솔루션을 만들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는 유저가 많지 않지만 플렉스도 시놀로지는 애플리케이션 설치만 하면 바로 미디어 서버 설정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유그린은 도커를 이용해서 가상 환경에 구현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시작 단계에서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대다수의 나스 유저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와 미디어 서버 역할, 사진 백업, 클라우드 서비스 백업, 다운로드 머신 등의 역할은 잘 해내고 있어요. 특히 개인적으로 가장 감동스러웠던 부분은 가상 머신을 통해서 윈도우 11 같이 다소 무거운 OS도 워낙 뛰어난 하드웨어 성능 덕분에 가볍게 돌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도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는데요. 전용 페이지를 통해서 주요 업데이트 내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있어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당장 12개월 내 업데이트 예정된 항목만 봐도 LLM 기반의 챗봇과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 코믹 앱, 보이스 메모, 그리고 서베일런스 관련 기능들도 준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9월 프로젝트부터 유그린 나스를 메인으로 사용해봤습니다. 서버렉에 넣어두고 10기가빗 포트 2개를 묶어서 20기가빗 대역폭을 활용하면서 저와 편집자가 사용하는 모든 컴퓨터와 10기가빗 스위처를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했어요.
대역폭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여러 명이 동시에 원본을 끌어와서 작업해야 할 때도 네트워크 병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 있는 선더볼트 4 포트도 유용하게 사용했는데요. 외장 SSD에 촬영한 데이터를 바로 NAS로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 맥을 거쳐서 업로드할 때는 내부망 대역폭 손실이 많았는데 이제는 NAS에 촬영본이 업로드될 때까지 아예 내부망을 거치지 않을 수 있게 됐어요. 아무래도 모든 인원이 NAS를 상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상당한 볼륨의 대역폭을 업로드에 쏟고 있다가 이게 없어지니까 확실히 쾌적합니다. 제가 시놀로지에서도 꼭 쓰라고 강조했던 기능이죠. 기존에 쓰던 클라우드 데이터를 NAS에 백업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구글 드라이브, 원드라이브 같이 안 쓰기에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이걸 각각 결제하기도 애매한 서비스를 최소한의 용량을 사용하면서 NAS의 단일 방향 백업을 설정을 해두면 추가 용량 플랜을 구입하지 않아도 파일을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지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많지는 않은데요. 이것도 점차 늘어나겠죠? 원래 시놀로지에서는 윈도우가 너무 무거워서 가상 머신으로 사용하지 않는데요. 유그린은 워낙 사양이 좋다 보니까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설치도 정말 쉽게 되어 있고 특히 유그린에서 ISO 이미지로 드라이버 설치 파일을 한 번에 제공하기 때문에 윈도우 설치 단계 이후에 드라이버 설치까지 완료하는 과정이 정말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윈도우 가상 머신을 세팅하고 나면 내부는 물론이고 특히 외부에서 윈도우를 언제나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윈도우 환경은 기존에 제가 쓰는 내부망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필요한 거의 모든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만큼은 기존 시놀로지가 충족시켜주지 못한 부분이라서 정말 만족했습니다. 플렉스 미디어 서버 설정은 앱 하나만 설치하면 되는 시놀로지가 압도적으로 편한데요. 대신에 완전 오픈소스의 무료인 젤리핀을 사용하면 됩니다. 플렉스는 어차피 하드웨어 가속을 쓰려면 유료 결제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젤리핀은 정말 모든 것이 무료이기 때문에 오히려 장점이 더 많아요. 다만 시놀로지에서는 하드웨어 가속을 할 만한 하드웨어가 아닌 것이 문제였는데요. 유그린은 인텔 퀵싱크를 지원하는 프로세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비디오 트랜스코딩에 아주 좋습니다. 국내에서 미디어 서버 용도로 NAS를 사용하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이들을 위한 교육용 DVD를 리핑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이걸로 제가 미디어 서버를 한번 구성을 해볼까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의심할 여지 없이 제대로 잘 만든 NAS 맞습니다. 하드웨어야 말할 것도 없고 운영체제도 사용하면서 그 어떤 충돌이나 버벅임 없이 아주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생태계 형성 부분에서 앞으로 과제가 많은 것은 맞지만 갖고 있는 하드웨어의 강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파일 서버로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의 신뢰성과 검증된 안정성이 필요한 분들, 액티브 백업 같이 비즈니스 환경에서 압도적인 편의성을 제공하는 솔루션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시놀로지가 여전히 맞습니다. 반면에 NAS의 다양한 용도를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 파일 서버는 물론이고 미디어 서버도 써보고 싶고 가상 머신도 윈도우, 라즈베리 OS, 리눅스 등등 개발 용도에 맞게 여러 개를 돌려보고 싶은 분들, 게다가 NAS OS도 바꿔서 트루나스로 직접 설치해보고 이렇게 NAS를 재밌게 써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유그린을 더 추천할 것 같아요. 저도 병행해서 더 써보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끝! 정말 하드웨어가 너무 좋죠. 솔루션 같은 것들을 좀 더 보완하면 점점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기능을 쓰기에도 OS가 괜찮아서 쓰기도 쉽고 가격도 성능 대비하면 진짜 좋은 것 같아요.